당시에 그 프랑스 이항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미친 개라고 실록에 나와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미친 개처럼 왔다 갔다 너무 빠르게 빠른 속도로 그냥 여기 저기 아니 왜냐면 우리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들은 방향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미친 게 저희 네. 저렇게 진짜 움직이는 그랬을 좀 것 맞나 저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정말 놀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 너무 그리고 아파요. 조선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게요. 강화도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보거나 새우젓 사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가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요 배가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는 그 급류를 헤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 프랑스의 배들은 둥둥둥둥 하면서 지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워. 미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병인양요 이런 엄청난 무기 차이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강화도를 보시면 강화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새가 어디냐면 갑곶진이라는 곳이에요. 예, 이게 지도가 이제 나갈 텐데 그 갑곶진이 점령이 되면 바로 그냥 강화부 바로 연결이 돼요. 예.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그냥 강화도는 그냥 점령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프랑스 부대가 그 갑곶진 쪽으로 향하면서 거기서 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이러면서 이제 갑곶진이 아까 봤지만 그 무기 속에서 이건 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갑곶진을 함락을 시키고 바로 며칠 만에 강화부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갑곶진에서 강화도 그냥 점령하면은 여기는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지금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자, 정말 조선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강화도라고 하는 곳은 이 한반도의 전쟁사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고려 몽골 때 네. 천도했던 곳이 그렇죠. 강화도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저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정명호란 때 역시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 강화도로 가는 것은 최후의 보루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다 보니까 항상 강화도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포라든지 진 이런 것들을 구축할까요? 내륙 쪽으로. 당연히 내륙 쪽이겠죠. 네. 그죠? 그런데 강화도가 이제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전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이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글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고 싸웠거든. 남한산성이 거기 못 가가지고 그 남한산성 그렇죠. 맞아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뚫렸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강화도 건너편이 김포잖아요. 네. 김포에 강화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쪽에다가 지금 포를 급하게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나 진이나 이런 거, 보나 진이나 이런 거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육지 쪽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프랑스도 이건 아니지. 왜냐면 이쪽으로 하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라고 해서 육지 쪽을 또 하나 점령을 하려고 그래요. 그 타깃을 하나 잡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문수산성이에요. 문수산성. 그래서 이제 문수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을 통해서 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자신은 판단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육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선군이 육지 쪽을 지금 다 지금 막아버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확보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 전개되는 전투, 갑곶진 전투 이후에 전개되는 게 바로 길 건너편, 그러니까 그 염하죠, 염하. 그 강화도와 그 김포 그 사이인 게 염하인데 그 건너편 김포 쪽에 문수산성을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문수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수산성 쪽으로 프랑스군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별파진이라는 조선군 부대가 있었어요. 네. 이 별파진이 문수산성에 있는 프랑스 군대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피해가 60명이 사상자 피해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군이요? 네, 프랑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얘네 우리가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아무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갑자기 와서 기습을 우리를 했어? 목숨을 돌보질 않네? 그리고 60명이 죽었다는 것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프랑스군은 지금 재보급 병력 보충이 안 되는 군대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병력 보충하려면 지프까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60명이 죽었을 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놀라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원주민으로 지금 프랑스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아메리카에서 그 에스파냐 군대 몇십 명이 몇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병력을 거의 잃지 않거든요. 근데 아니 야만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프랑스 정규군 60명이 사살당해? 그러니까요. 이건 충격이겠네.